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동찬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그리고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천문학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의 창조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천문학적 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우주의 구조를 살펴보고 천문학적으로 밝히는 우주의 창조,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에 나타난 우주의 창조, 그리고 지구와 태양은 무엇이 먼저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인지, 그리고 미시에 조정된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구조입니다. 우리 지구와 속한 태양계부터 시작할 텐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라고 불리는 별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는 소행성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행성을 벗어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물체가 카이프 벨트 아브젝트라는 그런 물체입니다. 이 카이프 벨트의 물체들이 중력 석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태양계 내부로 방문을 하게 되면 단주기 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프 벨트를 갖다가 단주기 혜성의 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30 내지 50 AU 정도가 되고, 여기서 1 AU는 우리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 AU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의 속도로 달리면은 4시간 정도가 걸리고, 시속 1000km의 비행기로 달리면은 약 5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브 벨트를 벗어나서 더 우주로 나아가면은 만나게 되는 물체가 여기 보시는 오로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그림은 장주기 혜성의 창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거리는 2000 내지 20만 AU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리면 약 9개월 반이 걸리고, 비행기로 달리면 85만 년이 걸립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프록시마 센타울입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4.2 강년이고 비행기로 달려가면 460만 년이 걸립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별들의 사진인데, 별들을 보면은 색깔이 다 달라 보입니다. 이 별들의 색깔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베텔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우리 태양은 중간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고, 시리우스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백색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듯이 별들도 그 핵연료를 소멸을 하게 되면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에 비해 가지고 1.4배보다 적다 그러면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하고, 1.4배야 세례상이면은 중성자별, 그리고 3배 이상 크면은 블랙홀로 진화를 합니다. 이제 별의 세계를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은하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우리 은하는 약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집단체입니다. 그 반경은 약 5만 광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를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 은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하는 여기 보시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이제 좀 더 우주를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 은하들을 만나게 되는데, 50개 미만의 은하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은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수백 내지 수천 개의 은하가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은 은하단, 그리고 여러 은하단이 모여 있으면 초은하단이라고 부르고, 또 여러 초은하단이 모여 있으면 복합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복합 초은하단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헤라클레스 북쪽 안간자리 장성은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우리 은하 주변에 초은하단을 나타내는 그림들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우리 은하가 속한 초은하단인데, 이 초은하단의 이름은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입니다. 이거의 크기는 약 5억 2천만 광년이 되고, 이 전체적인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스케일은 약 10억 광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약 920억 광년이 되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면 약 우주의 약 1% 정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천문학적으로 밝히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오른쪽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잘 아시다시피 빅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빅뱅 이전에는 우주가 무엇이 있었는지 아마 질문이 가능하실 텐데, 그 해답은 진공의 양자 요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렉 이전의 진공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디렉이 전자의 운동을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결합해가지고 풀이를 해보니까 이 진공이 텅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로 가득 찬 공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진공을 물리학자들은 디렉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진공을 갖다가 양자 장력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공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가지고 물질과 반물질이 순간적으로 즉 10의 마이너스 21층 그 사이로 쌍생성과 쌍소멸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진공의 양자 요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진공의 양자 요동을 삼천상에서 구현해낸 그림입니다. 어떤 물체들이 급히 이렇게 부글부글거리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급히 나타났다가 급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진공이 이렇게 양자 요동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주의 어떤 한 특이점의 폭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빅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이처 페이퍼는 우리 우주가 진공의 양자 요동으로서 시작을 하였다고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빅뱅 직후의 우주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에서 같이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여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일어날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시대가 순간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우선 플랑크 시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통일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 전기 양력 시대, 크크 시대, 강입자 시대를 1초 내로 순식간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입자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경입자와 반경입자, 주로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쌍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자, 즉 빛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하여 발생한 빛이 전 우주를 갖다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를 갖다 천문학적으로는 강자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강자 시대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강자 시대의 우주는 우주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전자와 양성자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생성은 되었지만은 이 플라즈마에 막혀가지고 관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자 시대 후반에 재결합 시대가 시작되면서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 가지고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성스수가 생성이 되고 그 결과로 우주가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하늘이 나타나게 되고 막혀있던 빛이 이렇게 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하늘에서 별과 은하들이 생성이 되고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가 현재의 우주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 종교에 나타난 우주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만일 그 종교가 진정한 종교라 그러면은 그 종교의 경전에 우주 창조에 대한 올바른 기록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몇몇 종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불교를 보면은 장하 환경의 세계경에 우주는 업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중생들의 업이 있어가지고 허공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바람이 바뀐 풍륜이 생기고 물이 바뀐 수륜이 생기고 그리고 땅이 바뀐 지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륜 위에 수미산이 솟아나고 이 수미산 주위에 4개의 대륙, 동쪽으로는 성신일, 서쪽으로는 우아주, 남쪽으로는 성부주, 그리고 북쪽으로는 구루주가 생기고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성부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수미산의 높이는 약 110만 킬로미터이고 달의 약 3배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은 지구상에만 적용이 되고 우주로 나가게 되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하조의 우자는 소우자이고 하는 하폐 하자인데 소를 하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미루어 이 불교의 우주관은 천문학적 사실과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우주관도 불교의 우주관과 비슷한데 우리 우주는 절대자 브라마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마는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우주 중앙에는 수미산이 있고 그 한 부분이 인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천문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많이 멀죠. 그리고 유교와 도교도 천문학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나타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분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구절을 갖다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보이는 물질은 바리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바리온으로 구성된 물질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out form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뜻은 이런 물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태가 갖추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드의 영어 성경은 공허함의 영어 성경은 보이드 나와 있고 이 보이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을 쉽게 풀었으면 땅이 즉 물질이 혼돈하고는 만들어지지 않은 공허하면은 빈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빈 공간은 우리가 진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는 그 앞에 나오는 구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즉 진공의 상태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여기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을 보면은 히브리 언어로 오세크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뜻은 빛이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품, 이 기품이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품의 히브리어는 태훔이고 이 태움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요동을 치거나 불길이라는 뜻의 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은 미의 있고를 좀 더 쉽게 풀었으면은 흑암, 즉 암흑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 문장과 연결을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진공이고 흑암은 암흑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깊은 미에는 요동치고 있으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진공에는 진공이 되고 암흑 상태는 빅뱅으로 빛이 생기기 이전은 아주 암흑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요동치고 있으면 양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은 이제 창세기 창조의 첫째 날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빛의 창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실은 빅뱅 직후에 강자시대의 빛의 창조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적으로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진공의 양자요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의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빅뱅 이전에는 진공의 양자요동이 있었고 그리고 빅뱅 직후에는 강자시대의 빛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창조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고 이렇게 창세기 1장 7절부터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창조 둘째 날은 하늘의 창조로 볼 수가 있는데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재결합 시대에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우주가 투명하게지면서 하늘이 나타나므로 이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천문학의 우주 창조를 이렇게 배별로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우주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진공의 양자 요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조 첫째 날에 빛의 창조, 창조 둘째 날에 하늘의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빅뱅 직전에는 진공의 양자 요동이 있었고 빅뱅 직후에는 강자 시대에 빛의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강자 시대 말 재결합 시대에 하늘의 창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천문학적 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 창조 셋째 날에 보면은 지구가 창조가 되었고 창세기 창조 넷째 날에 보면 태양이 창조됐습니다. 즉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는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별과 행성은 성간 분자 구름에서 탄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성간 분자 구름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는 원시별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그 바깥쪽에 원시 행성계의 음반에는 이렇게 행성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하게 되면은 전주 계열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HR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인데 별의 온도와 강도 사이를 갖다가 그 관계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해니의 경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하야시 경로를 타가지고 계속 이제 진화를 하는데 원시별의 그 내부 온도가 약 1천 내지 2천만 도 정도가 되면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진정한 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원시별로부터 태양이 탄생되는 기간은 약 4 내지 5천만 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구의 탄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의 탄생은 이렇게 원시 행성계 이 원판에서 이 안쪽으로는 지구형 행성이 탄생을 하고 이 정도에서는 목성의 행성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시 행성의 원반에서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모래 크기, 자갈 크기, 바위 크기, 그리고 미행성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행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뭉치게 되면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탄생하는데 이 행성이 탄생하는 기간은 약 수백만 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력 수축을 하는 원시별은 T-타우리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HL 타우라는 원시별인데 이 원시별의 나이는 약 100만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계획이 보이실 텐데 이 계획들은 중간에는 아직 원시별이지만은 이미 행성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먼지 구름들을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흔적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원시별은 PD에서 70이라는 원시별인데 나이는 약 540만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이제 이 정도 오래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가 다 클리어 돼가지고 실제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이렇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사이에 대해서 분광 관측을 하니까 이렇게 물 분자들이 감지가 되었고 이 네모 사이에 지구형 행성 약 2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음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탄생하는 기간이 약 540만 년보다는 약 2배 정도, 1000만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태양이 탄생되는 기간이 약 4 내지 5천만 년도는 여전히 적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창세기의 기록은 천문학적으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물은 창조 셋째 날에 창조가 되었고 태양은 창조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무신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양이 없는데 식물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항성 진화 이론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 표면 온도는 4,000 내지 5,000도 정도가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흑체 복사의 그림인데 흑체 복사 온도가 4,000도나 5,000도 정도가 되면은 여전히 흑체 복사의 피크는 여기 가시광선 영역에서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식물이 강압성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의 나이 6천년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중에서 아마 젊은 지구를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오래된 지구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지구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고 오래된 지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젊은 지구를 좀 더 어떻게 나왔는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6일 동안 우주로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첫 인간인 아담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어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거리를 합산하면 정확하게 1656년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약 750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합산하게 되면 창조 7일과 1656년과 7500년을 합치게 되면 약 9156년이 됩니다. 아마 이게 바로 아마 젊은 지구라고 주장을 하는 그 성경적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래된 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와 우주가 최소 수백만 년 된 증거를 살펴볼 텐데 먼저 지구의 나이가 최소 수백만 년 된 증거는 한 구조로 인해 가지고 지각이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왼쪽 그림은 하와이 제도입니다. 여기 오아후 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와이키키가 한 이 정도에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헤드가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제도 맨 오른 끝에는 빅 아일랜드 또는 하와이라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이 정도가 코너고, 코너 커피로 유명한 코너고, 여기가 힐로고, 이쪽이 이제 마나로아 산이 있는 데인데, 이 마나로아의 산 오른쪽에 보면 이 핫스팟이 있습니다. 즉 열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온 용암이 이렇게 바닷물에 식어가지고 땅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하해 제도가 들어서 있는 태평양 지각판이 1년에 약 8.5cm 정도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움직이는 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이 섬들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하와이에 있으면 70만 년, 마우이에 있으면 100만 년, 이 몰로카에 있으면 150만 년, 오아후 있으면 300만 년, 이 맨 끝에 있는 이 카오에 있으면 약 4 내지 500만 년이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지구의 나이가 최소 500만 년 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주의 나이가 최소 수백만 년 된 증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린다는 것은 인정하면 됩니다. 태양은 달보다도 400배가 큽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천구성에서 보면은 이 태양과 달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태양빛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도달한 빛이 태양에서 8분 20초 전에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 이 안다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다로메다 은하의 좌표, 이 적경과 저기 쪽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약 3.4 등급의 안다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달한 빛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250만 년에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주가 최소한 250만 년은 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와 우주가 최소한 수백 년은 되었기에 이 사실들은 오래된 지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 잘못된 것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 기록은 잘못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한 연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하루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먼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를 비추는 태양이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구는 창조 3일째에, 그리고 태양은 창조 4일째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루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의 하루는 우리 인간이 정의하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루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 7일에 우리 지구나 우주 탄생의 시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가령 얼마나 될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창세기의 우주 창조와 빅뱅의 우주 창조를 비교를 하면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창세기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첫째 날은 피터의 창조가 되고 천문학적으로는 이 강자시대의 빛의 창조가 이 빛의 창조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강자시대는 약 38만 년 정도가 되고 하늘의 창조는 제기랍 시대의 하늘의 창조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약 10만 년 정도. 창조 셋째 날은 지구의 창조로 대표되니까 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창조가 됐으니까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서 46억 년을 빼면 창조 셋째 날은 96년보다는 적습니다. 창조 넷째 날은 태양의 창조로 대표가 되니까 태양은 지구보다 3, 4천만 년 후에 창조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3천만 년 이상이 되겠죠. 이상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하루는 수십만 년에서 수십억 년으로 하루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있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성경적 의미는 따로 있겠지만은 이 구절을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시간의 느림과 줄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느림은 상대성 이론으로, 특수 상대론으로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의 식으로 온도가 아니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물체가 강력한 중력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밑에 시계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의 줄임은 현재 우리들의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면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루 동안 시간의 정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1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 이 그림이 아하스의 해식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시간의 역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이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조이스틱을 이렇게 조작하시는 것처럼 빠르게 하실 수도 또 느리게 하실 수도 그리고 또 역전까지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물리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 조정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물리 상수들은 우주의 탄생과 존재와 또 운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미세 조정 우주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현재 우주의 질량 밀도는 인계 질량 밀도하고 거의 꼭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질량 밀도가 인계 질량 밀도보다 크다 그러면은 빅뱅 직후에 우주가 급격하게 수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주의 질량 밀도가 인계 질량 밀도보다 적다 그러면은 빅뱅 직후에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해가지고 우리 우주나 은하나 아니면은 우주가 아니고 은하나 지구나 행성들이 생겨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생명체 자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직후에 현재의 질량 밀도를 가진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10의 10승에 120분의 1이 됩니다. 이 확률은 말 그대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절대자에 의해 가지고 아주 위생에 조정되어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를 지배하는 여러 다른 상수들, 예를 들면 미세구조 상수, 플랑크 상수, 중력 상수, 볼트만 상수, 빛의 속도 등 이런 상수들이 현재에 각각 달랐다 그러면은 생명체 자체가 생존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존에 많은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세구조 상수가 현재보다 적었다 그러면은 물질이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의 안정성이 감소될 거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여러 다른 물질들이 쉽게 붕괴를 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미세구조 상수가 현저하게 크다 그러면은 물질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핵융합의 효율이 떨어지고 태양빛이 우리에게 적게 도달을 할 겁니다. 또한 생명체 생화학 반응, 예를 들면 숨을 쉬가지고 산소를 공급받거나 아니면 소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되는 생화학의 생체 반응이 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생존하기에 힘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플랑크 상수나 중력 상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생존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가령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크다 그러면은 가령 우리가 계란을 바위에 던졌다 그렇게 하면은 계란이 깨지지 않고 양자 터널링 효과에 의해 가지고 계란이 바위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게 될 겁니다. 이 미세 조정 우주를 우리 지구에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가지 우리 지구가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문학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창조론 책을 참고하시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도 여기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PDF 파일은 제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창조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기록은 천문학적 관측 사실과 일치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고 지구의 나이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물리 상수들과 지구의 조건들은 생명체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정교하게 설계가 되고 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